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좀 개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라 문제가 실습 위주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좀 풀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빨리 한번 해볼게요. 자, 저희가 이제 조건문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죠? 부호를 배우고, 그 다음에 조건문, if, switch 이렇게 두 개를 배웠는데, 조건문,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조건문을 왜 쓰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우리 프로그래밍에서는 여러분들 기계를 이것저것 써봐서 알겠지만 버튼을 누를 때마다 동작을 제어하죠. 1번을 누르면 어떤 동작, 2번을 누르면 어떤 동작. 그때 이제 수업 때 에어컨을 예를 들었죠. 에어컨에서 송풍을 눌러야 송풍이 되고, 이때 이제 분기라는 게 뭐냐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동작을 우리가 결정하려고 이 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분기라는 걸 이해하시려면 블럭이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논리형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전에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배운 거고요. 자, 우리 프로그램에서 실행의 흐름을 조건에 따라서 분기시키는 구문이 조건문이고요. 자, 그래서 특정 조건을 검사해서 참 또는 거짓에 의해서 다른 명령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것이 if 조건문입니다. 자, 그래서 if가 있죠,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조건문이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참일 때, 이때 조건이라는 거는 요 사이에 소가로. 자, 이제 여러분들 요건 아셔야 되겠죠? 소가로, 그렇죠? 중가로. 그 다음에 이제 대가로라는 게 이렇게 있어야죠. 우리 이제 배열 때 배웠던 건데 제가 이걸 대가로라고는 안 했습니다. 요거 아셔야 되죠? 소, 중, 대입니다. 소, 중, 대. 저도 이거 명칭 모르고 한참 살다가 가리켜야 되니까 이게 소가루구나, 이게 중가루구나, 한국말로 그쵸? 이게 대가루구나 이렇게 나중에 알게 됐는데 소가루, 중가루, 대가루입니다. 근데 이제 대가루가 블럭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소가루는 이제 우리가 보통 수학적 연산을 할 때 1 더하기 1 빼기 3 더하기 4 이때 이제 내가 어떤 블럭을 먼저 하고 싶다. 이때 이제 이렇게 그렇죠? 묶어서 연산을 할 때 쓰는 것이 보통 소가루에 해당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 if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꼭 조건을 쓰도록 약속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는 못 쓴다 그랬죠. 그렇죠? 1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다른 언어에서는 1이나 또는 이제 이런 문자열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true일 수 있는데 자바는 그런 걸 허용하지 않고요. 무조건 true 또는 false가 나오는 비교 연산자 또는 논리 연산자를 꼭 써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안에 조건, 그러니까 부울의 결과가 나오는 조건이 쓰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일 때만 실행되는 블럭이 될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 참이 아닐 때 실행되는 블럭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else를 쓰면 됩니다. 자, if else. 자, 조건에 따라서 자, 참일 때 실행되는 것, 거짓일 때 실행되는 것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하실 수 있고요. 그렇죠? 블럭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이것을 자식 블럭, 이 위에 블럭이 있으면 이것을 부모 블럭이라 불러요. 여러분들 이제 블럭을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알려드리자면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블럭이 감싸져 있다. 이게 최상위, 이 문서의 최상위에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최상위 블럭이라 불러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자식 블럭이라 부르고요. 그렇죠? 또 이 안에 또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자식의 자식 블럭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블럭을 정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블럭에 따라서 이제 변수도 지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int a는 10이라 했어야죠. 그럼 이제 자식들은 a를 다 참조할 수 있어요. a를 여기서도 참조 가능하고, 그렇죠? 여기서도 참조 가능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자식에서 내가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b를 참조할 수 없어요. 여기서 b도 참조할 수 없어요. 자, 요 내부에서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죠? 이 b는 누구만 쓰는 것? 여기서만 쓰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역 변수라 불러요. 지역 변수. 그다음에 최상위 블럭에 있는 이 친구를 전역 변수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배워볼 건데요. 전역, 필드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고, 자, 여튼 이게 자식 블럭이 가지고 있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배울 거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이런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랑 딱 얘기해서, 그렇죠? 저도 포함해서 우리가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서 쓸 수는 있죠. 하지만 보통 이제 젊은 나이 때는 자식들은 부모한테 돈을 드리진 않죠. 물론 저는 지금 용돈을 드리고 있지만,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부모님을 접근해서 쓸 수 있지만, 자식은 부모님한테 뭔가를 줄 수 없죠. 아니면 이제 유전적인 걸 한번 따져보자죠. 우리가 부모님한테 유전적인 거 받아오죠. 근데 우리의 유전자 정보를 부모님한테 드리진 않죠. 그렇죠? 부모님한테 우리가 받아서 쓰지만 우리가 부모님한테 그런 유전적 정보나 생체적 정보를 드리진 않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쓰실 필요 없고 나중에 할 거니까 일단 블럭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드렸고요. 요 중이 뭐다? 블럭이더라. 대는 우리가 배열의 크기를 지정할 때 하고, 소는 이렇게 조건을 쓸 때 또는 아까 수학적 연산을 할 때 이렇게 씁니다. 자,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분기가 복잡한 경우를 쓸 때는 else if라는 걸 씁니다. 그렇죠? if else. 자, 보면 else if. 그렇죠? 이 조건이 아니면 요거. 그렇죠? 이 조건도 아니면 이거.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 조건이 아니면 이거. 이 조건이 아니면 이거.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 else if까지 했고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분기가 많은 것들을 정의할 때 너무 복잡하고 별로더라. 그래서 개발자들이 야, 이거 분기 많은 거 이렇게 쓰지 말고 야, 스위치라는 거 써보는 거 어때? 라고 해서 스위치가 나왔습니다. 자, 스위치는 뭐다? 자, 이 변수가 동등 비교를 할 거예요. 동등 비교해서 값이 이거 있대. 이 변수가 동등 비교해서 값이 이거 있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분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한 것이 우리 스위치문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스위치는 단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단점? 동등 비교만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변수가 어떤 것만 됐나? 기본형과 자료형은 문자열만 가능하더라. 만약 이제 저는 면접 이거 자꾸 잊어버릴 수 없는 게 제 두 번째 회사 때 제가 이제 두 번째 회사를 외국인 검은 머리 외국인 정확히는 이제 외국계긴 해요. 다 외국인이긴 했으니까 제 이제 선임이 호주인이었는데 그 호주인 면접 내용이었어요. 요게 저는 이제 영어를 못하면 안 되니까 저는 다 가서 여러분들 이제 항상 솔직해야 돼요. 우리 여기 우리 반도 이런 내용이 있죠. 여기 보면 인재상이라고 해서 겸손한 마음, 선한 행동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것들이 정직함, 그리고 사람이 선한지 안 한지를 되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면접 가서 거짓말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저는 어떤 거짓말을 안 했냐면 저는 영어는 절대 못하고 우리가 한국식 영어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문서를 주면 해석해서 영어로 답을 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그게 가능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면접 볼 때는 저희 미국 사람
게이브하고 그다음에 그 호주 사람인 우리 선임 두 분이서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두 분이서 면접을 봤는데 그 에디라는 영어를 그 한국어를 좀 못하는 친구가 와서 이렇게 통역을 해줬어요. 통역해줬는데 그때는 기술 면접을 간단하게 보고 시험을 봤어요. 시험 문제를 봤는데 그때 이제 if문이랑 스위치문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시험을 봤고요. 그거 말고 이제 여러 가지 기술 문제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하기 제일 쉬운 게 요 스위치와 if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때 면접 봤던 기억이 있고요. 여튼 이제 요 스위치문의 특징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스위치문의 특징은 조건을 복잡하게 쓸 수 없어요. 동등 비교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형과 자료형은 문자열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디폴트가 이제 else문에 해당하고 여기다 이제 정보 처리 기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따면 좋은 것 거기서 이 브레이크가 없을 때 어떻게 동작하냐에 대한 문제가 꽤 나와요. 이 브레이크가 없을 때 브레이크가 없으면 자 그냥 이 부분이 넘어갑니다. 쭈르르륵 이렇게 넘어가서 디폴트가 이렇게 실행이 될 거고요. 또는 이제 실행 결과가 좀 복잡하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보 처리 기사 볼 때 공부를 좀 하시고 이 브레이크가 있어야지 멈추더라. 만약에 이제 이 브레이크가 없으면 멈추지 않고 만약에 이제 여기 값이 맞다. 그래서 여기 실행문이 있어. 출력문. 그럼 출력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도 뭐 약간 비슷한 값이 있다. 그러면 또 출력을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쭉 출력을 해버립니다. 계속 이 브레이크를 꼭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케이스는 상수값만 가능합니다. 상수값? 자, 요게 지금 GPT가 써준 말인데요, 그렇죠? GPT가 써준 말인데 상수값만 가능하지 않고요, 그렇죠? 이렇게 상수값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제 이 상수값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말이냐면 컴퓨터가 숫자를 저장을 하면 그 숫자를 불변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기본형 때 지나가듯 얘기했는데 자 중요한 거니까 지나가듯이 얘기한 거지만 한 번 더 얘기해 드려 볼게요. 자, 불변 데이터. 이때 이 상수라는 말을 불변 데이터로 쓴 거예요. 컨스트가 아니라. 자, 얘는 컨스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variable, constant, 변수, 상수 이런 말이 아니라 불변 데이터라는 뜻이에요. 자, 자바에서 불변 데이터는 숫자를 의미하고요. 기본형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아시겠죠? 기본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그림으로 간단히 그리면 제가 이제 변수 시간 때 데이터가 자, 이런 식으로 메모리에 저장된다 그랬어야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불변 데이터 그렇죠? 여기다가 간단히 써볼게요. 그렇죠?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int a는 3이라는 걸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된다고 했냐면 3이라는 데이터를 이제 요 메모리 어딘가에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int가 4바이트니까 총 4바이트를 쓰겠죠. 자, 여기 4바이트를 써서 이렇게
3이라는 데이터를 쓸 거예요. 그렇죠? 3이니까 1, 2니까 이렇게 신호가 두 개가 있다고 칠게요. 그렇죠? 이렇게 신호가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내가 int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a는 5라고 했어. 자, 5. 그럼 이제 우리 머릿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요 데이터를 5로 바꾼다라고 생각해요. 자, 5. 그래서 이제 1, 2, 4 더하기 1이 돼야 되니까 1, 2, 4니까 여기 신호가 있고 요 신호로 바꾸고 요거는 없앤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러지 않고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를 바꾸지 않고 얘는 불변이에요. 불변 데이터 절대 바꾸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5를 하나 더 만들어요. 자, 5를 하나 더 만듭니다. 이렇게 1, 2, 5 그렇죠? 5를 하나 더 만들고 이 친구를 이렇게 참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변수 시간 때 어떻게 했다? 이 친구랑 다르다. 그렇죠? A라는 친구가 여기 있고 그렇죠? A가 누구를 참조해요? 자,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A 골뱅이 1, 2, 3이고 자, 여기가 골뱅이 4, 5, 6이다. 그럼 이제 처음에는 누구를 참조해요? 골뱅이 1, 2, 3을 참조하고 있다가 자, 이 친구는 불변돼 있다니까 바꾸지 않고 자, 3이라는 친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메모리에. 자, 이 친구가 A가 참조하고 있는 친구가 골뱅이 4, 5, 6으로 바뀐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케이스는 불변 데이터인 기본형만 가능하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자료형 중에 하나 가능한 게 또 있어요. 뭐가? 문자열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렇죠? 문자열.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죠? 브레이크를 통해 빠져나오지 않으면 fall throughs. fall throughs는 그냥 쑥 지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였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자, 조건식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값의 표현식. 자, 우리 이거는 부울 타입 배웠고요. 이미 그쵸? 이미 부울 타입 배웠고 부울 타입이 나오려면 뭐가 된다? 비교 연산 또는 논리 연산. 요거는 외우셔야 되는데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그래서 암기를 강제하진 않을 거고 이건 비교 연산이고 이거는 논리 연산이구나. 자, 우리 비교 연산의 특징이 있는데 비교 연산은 무조건 수를 비교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0이랑 자, 0.0이랑 요거 두 개 같아요, 달라요? 데이터적으로. 자, 얘는 4바이트 데이터고 얘는 실수인 8바이트죠. 그쵸? 그래서 이 두 개는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달라요. 그렇지만 이 값은 뭐예요? true가 나와요. 또는 우리가 이제 제가 유진 씨 덕분에 다시 알게 됐던 0.0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0.0은 다르죠. 그렇죠? 얘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왜냐? 얘는 부호비트 하나가 있고 얘는 부호비트 하나가 없는 상태. 이 두 개는 완전 다른 데이터죠. 하지만 얘도 뭐가 나와요? true가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다? 비교 연산자는 값을 비교하는 거구나. 그렇죠? 이 0이라는 값을 비교하는 거지 데이터를 비교하는 건 아니에요. 뭐 할 때만? 수를 비교할 때만. 아시겠죠? 자, 이건 증명이 무슨 뜻이에요? 두 개의 데이터 타입은 다르지만 같다를 반환한다. 그렇죠? 자, 이 친구도 뭘 의미하는 거예요? 두 개는 완전 다른 데이터죠. 그렇죠? 같다. 그렇죠? 얘는 부호 비트가 하나가 신호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친구는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자료형은 완전히 같은 데이터가 아니면 무조건 동등 비교를 못한다 그랬죠. 그런데 나머지도 못해요. 나머지 친구들은 수만 비교하는 거죠. 자, 이 친구들은 자료형은 비교 못하고 이때 자료형 동등 비교와 동등 그렇죠? 동등 동등하지 않은 비교,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줄여서. 하여튼 이 친구 두 개는 자료형은 할 수 있는데 완전히 나 자신만 비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논리형. 그렇죠? AND 연산, OR 연산, NAND 연산. 요거는 외우셔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알게 되니까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short cyclic evolution. 요거 제가 이제 지나가듯이 얘기했는데 여기 적혀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요런 연산이 이렇게 있다. 그쵸? 여기 true를 t라고 할게요. 자, true. 그쵸? 그러면 컴퓨터는 단락평가라는 걸 해서 요 AND가 다 있네. 그죠? AND가 다 있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펄스가 나오면 멈춘다라고 했어야죠. 단락평가란 뭐다? 이 전체가 어떻게 연산이 되고 언제쯤 멈춰야 되는지 미리 이 전체 연산을 파악하고 왼쪽부터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연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다? 단락평가다. 예를 들어 내가 여기 앞에 펄스라고 했어. 여기가 펄스가 나왔어. 그러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이 그렇죠? 다 펄스이기 때문에 펄스 곱하기 나머지 true들은 다 펄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연산이 멈춘다라고 했어요. 자, 그것이 단락평가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거 한번 예시를 보죠. 그렇죠? 우리 GPT가 만들어준 예시. 자, A가 null이 아니면 이렇게 써져 있어야죠. 또는 is empty면 이거 두 개는 둘 다 비어 있냐라고 이거는 이제 비어 있지 않으면 그다음에 요거는 비어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이거 지금 약간 문제가 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여튼 이제 얘도 널 검사를 하는 거고 얘도 널 검사를 하는 건데 얘는 비어있지 않으면이고 얘는 비어있으면이죠. 요 두 개가 반대니까 펄스가 무조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단락평가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단락평가와는 관련 없는 내용. 일단은 이건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는 게 낫겠죠. 그렇죠? 예시를 조금 좋은 걸로 해드려 볼게요. 그렇죠? 이걸로 지워서.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변수도 선언하지 뭐, 그렇죠? int a는 10이다. 그렇죠? 자, a가 10보다 크고, 그렇죠? and a가 5보다 작고, and a가 잠시만요. 10보다 크고, 죄송해요. 5보다 작고가 아니고 5보다 크고, 자, 5보다 크고 a가 10이면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이때 자, 단락평가로 자, AND 연산이네. 하나라도 펄스이면 거기서 연산을 멈춘다. 이렇게 되었죠? 단락평가가 어떻게 일어난다? 자, 모두가 AND 연산이네. 하나라도 펄스이면 연산을 멈춘다. 이렇게 단락평가를 한 거였죠? 그러면 지금 현재 A가 10보다 큰 거는 거짓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연산을 멈추죠. 그렇죠? 펄스를 반환하면서 연산을 멈추죠. 아니면 이렇게 하자. 연산을 멈추고 펄스를 반환.
요게 단락평가입니다. 자, 밑에 거는 이렇게 지울게요. 그쵸? 요즘 요거는 이제 필요 없는 얘기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다 했고요. 그쵸? 이걸 여러분들 반대로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그쵸? 자, 요거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요게 다 OR 연산이다. 자, 단락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언제 연산을 멈출까요? 자, AND 연산은 하나라도 false면 모두가 false라 그랬죠? 근데 OR 연산은 반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라도 true면 전부 다 true예요. 모두 OR 연산인 경우 하나라도 뭐면 true이면 모두 true다 하죠. 그래서 연산을 멈춘다죠. 그러면 언제 멈춰요? 얘는 거짓. 그럼 안 멈추고 또 가서 얘는 뭐예요? true다. 그러면 어디에요? A가 5인 시점. 그렇죠? 연산을 멈추고 true를 발라. 이렇게 되겠죠. 조건을 사용할 때 팁이랄 게 있나요? 조건문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적 if문을 너무 깊이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 이제 if문 안에 이런 거죠. 그렇죠? 쓸 필요 없이 if문 안에 또 if문이 또 있고, 그렇죠? 또 if문이 또 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였죠. 자, 이렇게 중첩된 if문이 많은 것을 쓰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가능하면 이제 스위치문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바꾸는 게 좋다. 그죠? 가독성뿐만 아니라 속도도 계산되니까. 자, 코드 블럭은 중괄호로 감싸야 되죠. 너무 당연한 거죠. 자, 부호 변수의 결과 저장에 사용 가능. 자, 이제 조건식이 복잡해지면 별도의 부호 변수의 결과를 저장해 사용 가능.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나중에 연습하다 보면 나올 것 같고. 자, 봅시다. 이거 제가 지금 수업 때 안 해드렸는데 사망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자, 사망연산자. 이제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자, 요 결과가 맞으면 이건 뭐냐면 맞으면이란 뜻이에요. 요 결과가 맞으면 A를 여기다가 대입하고, 자, 요 결과가 틀리면 B를 여기다가 대입한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를 이렇게 하자면 10, 20,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자, 요 결과가 맞으면 10을 맥스 값을 갖고, 요 결과가 틀리면 요 값을 여기다 갖자. 이런 뜻이 사망연산자. 1항, 2항, 사망이죠. 1항, 2항, 사망. 그래서 사망연산자. 자, 이렇게 대입을 안 해도, 여기서 출력 같은 걸 쓸 수도 있어야죠. 여기서 Sout, 그렇죠? 10, 그렇죠? 여기다가 Sout 20 이런 식으로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은 제가 이렇게 줄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죠? 아까 전처럼 대입을 해도 되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렇죠? 조금씩 해보자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일 때는 이 값을 여기 대입. 이 조건이 거짓일 때는 이 값을 여기 대입.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신 문법 스위치 배워봤는데 이 문법 배웠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입할 걸 쓰고, 그렇죠? 자, 이 스코어가 무엇이면 뭐면 90 또는 100이면 요걸 대입하라. 또는 80이면 요걸 대입하라. 지금 현재 제가 요걸 안 알려드렸어요. 그렇죠? 이걸 안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GPT가 잘 알려줬는데 자, 많은 사람들이 쓰길래 GPT가 알려줬구나. 그렇죠? 자, 이렇게 쓰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100이면 1을 리절트, 90일 때도 1을 여기다가 대입.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줄여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자, 뭐면 케이스가 100이고 케이스가 90이면 1을 대입. 근데 요거까지 줄여서 어떻게? 케이스를 싹 지우고 100 또는 90이면 1을 대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줄이고 줄여서, 그렇죠? 줄이고 줄여서. 자, 넘어갔어. 자, 화살표 문법을 사용하는 거죠. 자, 조건식에서 동등 비교 대신에 는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거 주의하시라고요. 하고요. 그렇죠? 너무 깊어지는 경우가 있대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거 주의하시고. 자, 브레이크를 빼먹는 분들이 있대요. 이것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불 타입이 아닌 것을 쓸 때가 있대요. 이것도 주의하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를 냈고요. 이거 지금 현재 GPT가 쓴 말은 지울게요. 그렇죠? 근데 10문제가 아닐 거예요. 제가 필요 없는 문제 같은 건 지웠어요. 몇 개냐면 8개네요. 8개. 자, 풀어봅시다. 자, 입력한 정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별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자, 사망연산자 우리가 배워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스트링 리절트는 A가 자, 지금 홀수인지 짝수인지 아는 문제예요. 그렇죠? 홀수인 짝수. 자, 홀수랑 짝수는 자, 2로 나눴을 때 자, 2로 이렇게 나눴을 때 뭐를 예를 들어 5를 그쵸?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있어. 그러면 이건 홀수예요. 홀수. 자, 만약에 5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없어.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짝수예요. 짝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망연산자를 모른다 치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널일 때 그쵸? 자, if A가 뭐 했을 때? 자, 제가 이렇게 소괄호를 쳐서 자, 소괄호를 쳐서 A가 뭐일 때? 2를 나눴을 때 자, 남은 나머지가 1이 있다. 2를 나눴을 때 그러면 이제 리절트가 뭐가 돼요? 리절트가 홀수가 되겠죠. 그렇죠? 자, 아닌 경우 else를 쓰면 되겠죠. 그렇죠? 아닌 경우가 짝수가 되겠죠.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망연사를 배웠으니까 이걸 짧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어떻게? result는 A를 자, 이번엔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2로 나눈 것의 그렇죠? 결과가 0인 경우 자, 여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연산자 우선순위라는 걸 아직 안 배웠는데 연산자에는 순서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연산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 친구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여기 소괄호는 안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분하려고 이렇게 소괄호를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이렇게 써볼게요. 그렇죠? A가 일어났을 때 0이면 그러면 이제 짝수가 되겠죠. 자, 아닌 경우는 홀스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줄여서 쓸 수 있더라. 훨씬 더 짧아졌죠.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요거를 이렇게. 자, 보세요. 자, 요 else 대신에 기본값을 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자, 우리가 if 또는 else인 경우 else의 값을 기본값으로 줘요. 무조건 else의 값을 내가 이제 예를 들어 홀수다 라는 기본값을 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else를 쓸 필요 없이 else를 쓸 필요 없이 짝수인 경우만 물어보는 거야. if a가 뭐인 경우 2로 나눈 게 자 그냥 귀찮으니까 빼게 하죠. 0과 같은 경우 그렇죠? 그때 우리가 리절트를 짝수라 하겠다. 자, 하나인 경우는 제가 블럭을 쓸 필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기본값을 주면 여기 else랑 똑같더라. 그렇죠? 자, 상위 개발로 갈수록 코드를 줄이는 거 좋아하니까 제 생각인데 이 코드 아니면 이 코드를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 코드 아니면 이 코드를 더 많이 쓰겠죠. 그래서 정답을 3개 만들어 드렸어요. 그렇죠? 하나, 둘, 셋. 자, 점수가 90점 이상일 때는 그렇죠? 90점 이상일 때 A, 80점 이상일 때는 B, 70점 이상일 때는 C. 그렇죠? 요거 우리 점수 매기는 건데 자, 요거를 지금 if else로 만들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자, 지금 보면 100점 이상 50점 0점 이하 요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스코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스코어는 현재 몇 점인지 몰라. 그렇죠? 그냥 임의로 내가 55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if 스코어가 뭐보다 크면 90 이상이니까 같거나 크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결과를 저장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리절트를 초기화시킬게 하죠. 여기다가 null이라는 기본값을 주고 그죠? 리절트가 뭐이면 90 이상이면 리절트는 A다. 그렇죠? A.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else if 스코어가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80점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렇죠? 리절트는 B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거를 그대로 쭉 드래그해서 자, 세미콜론을 빼먹었네. 그렇죠? 자, 드래그해서 붙여넣고 70이면 C. 그렇죠? 쭉 드래그해서 혜지 씨 이거 복붙 잘 돼요? 지난번에 보니까 컨트롤 D가 잘 안 되던데. 돼요? 뭐 제가 하면 잘 안 돼요. 그렇죠? 60이고 그렇죠? D 이거 진짜 여러분들 대학 나오신 분들 알겠지만 이 D 주시는 분 진짜 나쁜 분이었죠.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F를 차라리 주고 여러분들이 수강 재신청하는 게 낫지. 이 D를 주면 이거 사람이 기분이 되게 애매합니다. 그렇죠? 자, 이거 컨트롤 D.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나머지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니까 어떻게 해요? S만 쓰고 그렇죠? F라고 하면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띵띵. 요게 정답.
지금 현재 조건을 else if를 주라고 했잖아요. 그죠? else if. 그랬기 때문에 요거 말고는 딱히 정답을 줄 게 없겠죠. 근데 만약 내가 이거 else를 또 쓰기 싫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else를 쓰기 싫으면 여기다 기본값으로 f를 줘요. f. 그렇죠? 제가 요 기본값이랑 뭐랑 같다? s랑 같다고 했었죠? 요 기본값과 s는 같다. 기본값과 s는 같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좋은 정답으로 이렇게 해놓을 거고요. 자, 주민번호가 그쵸? 7자리. 그쵸? 이게 지금 그 뭐냐? GPT가 이거 6자리라고 잘못 써놨다고 제가 7자리 바꿨는데 여튼 7자리. 남자인지 여자인지 출력을 하래요. 그쵸? 현재 이 부분 요게 중요한 거죠. 요 앞에 요 숫자. 그쵸? 요 숫자. 자, 요게 지금 1이면 남자 또는 3이면 남자죠. 그쵸? 2면 여자. 그쵸? 4일 때도 여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게 1인지 3인지 2인지 4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쉬워요. 쉬운 게 여러분들 이제 좀 헷갈려 하던데. 자, 200을, 그쵸? 221을 여러분들이 100으로 나누면 이 결과가 뭐가 나와요? 2가 나와요, 2가. 여러분들 이제 2.21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쵸? 이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2가 나옵니다. 왜? 정수랑 정수를 나눴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자, 이걸 7자리에 100의 자리로 나누면 되었죠? 그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였죠? 맞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그쵸?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이제 1.6 머시기가 아니라, 그쵸? 이게 아니라 1이 나옵니다. 그죠? 1. 만약 이제 이게 2다. 그럼 이게 뭐가 나와요? 2가 나오고요. 그쵸? 이게 3이면 3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걸로 어떻게 하면 돼요? 1 또는 3이면 남자. 그죠? 2 또는 4면 여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스위치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자, 우선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되죠. 스위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결과를 넣을 리절트 이렇게 하고 자, 위에서 리절트 제가 선언을 했기 때문에 리절트 그렇죠? 리절트는 현재 갖는 n을 뭘로? 7자리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렇죠? 나눈 것을 스위치로 쓰는 거죠. 스위치. 자, 이때 케이스가 뭐일 때? 1일 때. 이때 리절트는 남자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대입하는 문법은 어떻게? 여기다가 화살표를 쓰고 브레이크를 생략하죠. 이렇게 브레이크를 이렇게 생략을 합니다. 생략. 1일 때 남자, 그 다음에 3일 때 남자죠. 그쵸? 자, 그 다음에 2일 때 여자, 4일 때도 여자가 되겠죠. 그쵸? 근데 요거를 줄여서 어떻게? 1 또는 3일 때 남자, 2 또는 4일 때 여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디폴트를 안 쓰면 오류가 떠요. 맞아? 디폴트. 그쵸? 결과가 잘못됨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렇죠? 또는 저 같으면 이렇게 널을 주겠어요. 그렇죠? 널. 남자도 여자도 아니니까 널. 그렇죠? 또는 남자도 여자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죠? 1, 2, 3, 4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남자도 여자도 아니. 자, 근데 이제 저 같으면 널을 줍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월을 입력받아서 마지막 날을 입력하세요. 그렇죠? 요거.
굳이 제가 해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쵸?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트링에, 일단 월부터 써야 되겠다, 그쵸? 그래서, n은 이렇게 하고, 위에서 n을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결과를 받을 거니까, 리절트를 이렇게 쓰죠, 그쵸? 리절트는 또 이렇게 스위치 쓰고, 이건 제가 이제 외우라고 낸 게 아니라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그쵸? 그걸로 쓰라고 한 거예요. 외우라고 한 게 아니라. n을 넣을 거예요, 그쵸? 아니면 여기서 좀 달력을 켜보면 되죠, 그쵸? 달력을 켜봐요. 달력이 우리 예전에 어릴 때는 여기다가 뭐 1, 2, 3, 4, 5, 6, 7 이런 거 외웠는데, 그쵸? 그렇게 문제를 하라는 게 아니라 캘린더 이렇게 열어보면 자, 이거 좀 줄일게요, 그쵸? 캘린더 이렇게 열어보면 자, 여기 연단 이렇게 볼게요, 그쵸? 그럼 이제 31일인 날이 있어요, 그쵸? 31일인 날. 그래서 지금 1월이 31일이네요, 그쵸? 1, 3, 그 다음에 8, 그쵸? 1, 3, 8, 22, 31일이 되게 많네요. 자, 요거를 31일이라고 반환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케이스 1, 3, 그쵸? 다시 볼까요? 2는 아니고, 그쵸? 3, 3, 그쵸? 4도 아니고, 그쵸? 5도 아니고, 6도 아니고, 7도 아니고, 8, 그쵸? 8. 그 다음에 10, 80, 10이네요, 그쵸? 80, 12. 이렇게 있는 날은, 그죠? 31일이다. 이렇게 반환하라는 거였죠. 근데 리절트가 현재, 스트링이니까, 그죠? 스트링이니까 제가 이렇게 쓰죠. int last day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이거 케이스 30일인 거, 그죠? 볼까요? 30일. 4, 5, 6, 7. 4, 5, 6, 7. 그쵸? 4, 5, 6, 7은 30일. 그쵸? 그 다음에 뒤에 조금 더 있을 것 같아. 좀 볼게요, 다시. 저는 암기를 진짜 못한다고 그랬어요. 저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보고 하라는 거였어요. 9. 그 다음에 10일. 9, 10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9일은 없죠? 29일짜리 있나요? 29일은 없잖아. 29일은 없어요. 28일 하나 있잖아요. 그쵸? 28일. 그쵸? 여기 28일. 2월 달이면 28이죠. 케이스에 2면 28. 자, 나머지는 우리가 없는 달이죠. 13월, 그다음 14월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케이스, 디폴트는 그렇죠? 디폴트, 그렇죠? 디폴트는 이렇게 하죠, 그렇죠? 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우리 널이라는 것은 쓸 수 없으니까, 그렇죠? 널은 쓸 수 없으니까. 또는 이제 우리 다른 분이 잘 썼는데 오류가 떴거나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마이너스 1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 종종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0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이 0이라는 것 자체가 false를 의미하기 때문에죠. 요거는 true고 0은 false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이 없겠죠. 자, 요게 정답이 될 거였죠. 쭉 우리 친구 중에 이렇게 케이스를 쭉 다 쓴 친구가 있는데 제가 이제 요걸 안 알려드려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GPT가 이렇게 뒤쪽 보면 잘 알려주니까. 자, 시간 여보면 이제 나머지 또 지금 현재 문제가 8개 지금 더 있어요, 그렇죠? 4개 더. 자, 요거는 쉬었다가 와서 풀어드릴게요. 쉬었다 와서. 자, 쉬었다가 올게요.